합니다. 박영선. 네, 빌보드 스타 BTS 무명의 서러움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유튜브였습니다. 그곳에서 춤과 노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는 방식도 성공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로 알았던 일들이 불과 1년 만에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대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스마트화와 디지털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밀린 월세를 냈다는 사장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관련 일들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매출은 줄고 월급은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도 마음껏 못 쉬고 친구들과 모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함께 배직장도 맞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넓고 깊은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머지않아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 뉴욕시가 설정한 조닝, 즉 상업지구, 주거지구와 같은 것들이 지난 100년간 도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대전환의 시대만큼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는 6글자, 서울시 대전환. 어떤 대전환인가? 첫째, 도시공간의 대전환입니다. 21분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도시 중심에서 그린 다획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 이 모든 것이 서울 어디에서나 21분 안에 가능해집니다. 21분 도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1개의 작은 서울로 구성될 컴팩트 도시는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1인 주택과 스마트팜이 어우러지는 수직공원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친환경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 후보들은 주택을 몇만 호, 몇십만 호 늘리겠다는 불도저식 개발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줄이겠다거나 아파트 가격 얘기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서울시 무주택자 여러분께 반값 아파트를 약속드립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로 평당 1,000만 원의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 반값 등록금도 2011년 원래 제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약속드리는 반값 아파트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컴팩트 도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디지털 경제, 돌봄, 교육, 복지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이것이 서울시 대전환입니다. 고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여성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을 저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여성다움의 무티, 즉 엄마와 같은 푸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여성광역단체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도 이제는 여성시장을 탄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월 수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 제 소개 화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첫째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실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아파트 값은 땅값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의 땅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평당 1,000만 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는 노웅래 의원께서 이 반값 아파트와 관련된 법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들여다봤는데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 반값 아파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주장하는 서울시 대전환의 그 컴팩트 도시, 21분 도시 서울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을 21개의 다핵, 그린 다핵 도시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판이 마련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실보험제도 도입을 통해서 일상을 빨리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정말 너무나 힘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터널을 버텨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새 희망 자금도 지급해보고 또 버팀목 자금도 정말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체계를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더 필요한 것은 앞으로 소상공인 구독경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우유를 집에서 받아서 배달을 해서 먹고 월정액을 내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그 소비자를 연결을 해서 꽃 배달도 가능하고 세탁물 배달도 가능하고 또 밀키트 제품으로 식당에 맛있는 음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에 나는 저 식당에서 좀 입맛이 없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음식을 사 먹고 싶다. 이런 것을 서로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그러한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월정 그 계약 금액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 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구독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즉시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제와 같은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회와 연결을 하게 되면 재정을 크게 쓰지 않고도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또 제안을 해주셨네요. 소상공인 구독경제 또 손실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남에는 중전철이 있는 반면에 강북 우이 신설선은 경전철로 출퇴근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의 그 지하철역 숫자하고요. 강북의 지하철역 숫자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교통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에는 이제 GTX가 아마 저 우이 신설선 부근엔 GTX C 노선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GTX C 노선과 KTX를 연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이러한 경절천이나 트램을 더 해서 활용을 해서 그 강남 강북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이러한 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1분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도시의 모습은
도심으로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1개의 다핵 도시로 분산이 돼서 그 21분 안에 모든 나의 삶이 해결이 되면 이러한 교통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출퇴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학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미 파리도 15분 도시 파리로 이달고 여성 시장이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21분이냐? 파리보다 서울이 약 5배 정도 면적이 넓고 인구도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뒤지기 때문에 21분 도시로 컴팩트 도시 서울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이고 또 즐거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3번째입니다. 3번. 그래서 3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하님입니다. 3번입니다. 3세번이라고 하셨는데, 자, 글로벌 서울의 문화를 홍보 또 유지 발전시켜서 번창하는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히는데 주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K-팝에서 시작해서 K-뷰티 그리고 K-방역으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이 점점 축적돼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하고 홍보하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K세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K-팝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그 물건들을 접목을 시켜서 전 세계로 중계를 하면서 이것을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남대문을 거점으로 해서 남대문에서 K-팝 공연을 하면서 그 K-팝 가수들이 직접 남대문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해서 목걸이도 사고 잠옷도 사고 그래서 그 장면을 K-팝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이버 셀렉티브 TV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려 8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좋아요 숫자가 4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9개의 그 국어로 동시 통역이 나갔는데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상권의 상점도 K-팝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홍보, 유지, 발전, 서울의 이 문화를 홍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것을 K-세일이라는 영역으로 더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서울 수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으로 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큽니다. 방콕 육아로 인한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과 우울감 또한 커졌는데 서울시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돌봄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워킹맘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이 돌봄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필요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돌봄 교사를 신청을 하면은요. 어머니가 신청한 그 경력에 맞는 돌봄 교사를 집으로 보내주는 일. 이것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요즘 이제 스타트업에서 돌봄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그 기업가라고 할까요?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이 창업을 한 겁니다. 왜? 본인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뛰어든 그러한 젊은 우리 여성 기업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건전하게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서울시가 큰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 직장마다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현재 실시간으로 그것이 뜹니다. 어느 집에서 누가 필요로 하고 어느 집에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집을 찾아가는 그 보육교사도 그런 어떤 그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서 자부심이 생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플랫폼 돌봄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의 이런 돌봄 문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돌봄 교사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데 매우 뜨거웠습니다, 호응이. 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캐가 있기 전에 본캐가 있지 않습니까? 본캐는 합니다, 박입니다. 추진력. 그다음에 부캐는 달려라, 써니.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나에게 눈물.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어서 박영선 후보부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즉흥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 16년을 하면서요. 상임위장에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BK 사건. 대한민국 검찰이 그 진실을 숨기고 억울한 그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을 뭐 주변까지 막 샅샅이 뒤지고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법사위원회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라는 톨스토이의 그 소설을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속에 외우고 다시 새기고 나왔던 시절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노를 참고 저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분노에 받쳐서 울었던 기억, 예. 눈물이 많이 났었던 기억.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억울함과 분노를 응축해서 오늘날 박영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